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포항에 위치한 현충시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시스템을 방문하시면 전국에 위치한 한국전쟁과 관련된 현충시설의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0년) 소련 스탈린이 세운 베르 정권 공산당 김일성은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무력 기습 남침합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압록강과 형산강까지 후퇴를 거듭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학도병, 시민의용군, 국군, 유엔군은 필사의 포항전선 사수라는 의지로 결집합니다. 포항의 형산강 전선은 전 아군 병사들이 전면에 걸쳐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했던 6.25 전쟁의 최후의 보루이자 다시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대반격의 기점이기도 합니다. 기계안강 전투, 소티제 전투, 포항여중 전투, 비악산 전투, 성나 독석동 철수작전, 미군 포항상륙작전, 형산강 전투, 천마산 지구 전투 등 포항 전역에서 펼쳐졌던 치열한 전투와 작전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편찬된 6.25 전쟁사에서 포항 전투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지도 못했고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포항지역학연구의 연구위원들은 포항 전투를 재조명하기 위해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상세하게 포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다양한 전쟁 당시의 기록들을 섭렵하여 책을 편찬합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포항 지역의 그 치열했던 전쟁 기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된 나라가 있대 대한민국은 없고 미군정이 있던 시절 북한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남침의 기회를 엿보며 북한군 무장공비와 고정 간첩을 통해 크고 작게 침입합니다. 그중 하나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공비사건입니다. 1949년 11월 6일 약 100명의 북한군 유격대가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로 해상 침투하고 대한청년단원들이 영덕경찰서 남정지서에 이 사실을 알려 신속한 작전으로 공비 30명을 사살하고 6명을 생포합니다. 나머지 무장공비들은 보현산으로 입산하여 남로당 김달삼 부대에 합류합니다. 김달삼은 1948년 남로당의 무장봉기인 제주사 3사건과 연루된 제주도 출신으로 월북하여 제주사 3사건을 알리고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무장봉기에 필요한 무기와 북한군 유격대 난파를 요청합니다. 제3군단 인민유격대 태백산 지구 김달삼 부대는 영양과 영덕 지역에서 활동하며 양민을 학살하고 시설물 파괴 공작을 합니다. 1950년 2월 4일 남로당 김달삼 부대 무장공비 한개소대가 지경리 마을을 습격해 무차별 학살과 방화를 저질러 33명의 주민이 사살당하고 65명의 주민이 중상을 입고 45동의 가옥이 전소되는 대란을 당했습니다. 이때 희생당한 넋을 위로하고 후세들에게 공산군의 잔악상을 알리고자 이 탑을 건립합니다. (1950년) 대한민국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던 무렵 외래 정권 김일성은 7월 20일 충주 수안보의 전선사령부에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는 독점 명령을 합니다. 미군 8군 초대 사령관과 유엔군 지상 총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워커 장군은 8월 3일 마산 외권 포항을 연결하는 최후의 낙동강 방어전선인 워커 라인을 설정한 후 부하들에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워커 라인은 마산 서남쪽 진동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창녕군 남지읍을 거쳐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외관, 거기서 다부동, 영천, 포항을 잇는 전선으로 남북 약 135km, 동서 약 90km의 네모볼 형태입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워커라인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기고 사활을 걸고 지켜냅니다. (8월 9일) 국군 제2군단은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포항지구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북한군이 무력 기습 남침하자 7월부터 경상도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잦은 입대합니다. 8월 11일 포항 전투 과정에서 학도병들이 포항여중에서 산화합니다. 북한군은 피난민 대열의 첩자들을 침투시켜 후방의 고정 간첩들과 협력하며 국군의 상황을 정탐하고 북한군 진격로를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해방 이후 북한은 남한 지역에 북한군 유격대와 무기를 보내고 고정 간첩들을 배치하여 살인 방화 등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고지전을 펼쳤으나 북한군의 전력에 밀려 형산강 이남으로 철수합니다. 유엔군의 근접 항공 지원이 시작되자 북한군은 인가에서 흰색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민간인으로 가장하고 이동하였기에 애매한 피난민이 공산군으로 오인되어 공중 폭격으로 희생되기도 합니다.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 중국 국공 내전에 참가했던 조선이용군들을 대거 북한군대에 배속합니다. 중국 조선이용군들은 전투 경험도 많았고 한국전쟁의 상황을 상세히 중국에 통보하여 중국 군대가 한국전쟁에 개입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8월, 김일성은 국군과 유엔군을 대상으로 총공세를 합니다. 8월 3일부터 29일까지 영천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1사단과 미군 1기 병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펼쳐 승리합니다. 이때 미군과 북한군 사이에서 6.25 전쟁 최초의 전차전이 있었습니다. 영천 다부동 전투에서 패한 김일성은 포항 전선을 격파한 후 경주를 통해 낙동강 전선을 붕괴하려 합니다. 9월,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 전차와 북한군 전차 간의 포격전이 시작됩니다. 북한군은 안강 유금리 지역으로 도강하여 형산강 이남으로 진격합니다. 국군과 미군은 합동으로 북한군을 경멸하고 형산강 전선을 지켜냅니다.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국군 제1군단은 반격을 준비합니다. 10월 1일, 국군 제3사단은 최초로 38도선을 넘어 북진합니다. 정부는 이날을 기려 국군의 날로 제정합니다. 12월,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함경북도까지 진격하며 통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후퇴합니다. 후퇴 과정에서 많은 국군이 전사하고 전쟁 포로가 됩니다. 포항지구 전투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44일간 동해안의 영덕과 포항 일대에서 국군 제3사단과 중원부대가 북한군 제2군단 예하 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입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학도의용군과 포항시민의용군이 함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의로운 전투였습니다. 포항전투 과정에서 국군과 의용군 등 총 3,234명이 희생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 국군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냄으로써 인천 상륙작전 등 반격의 전환점을 마련해 6.25 전쟁 상황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포항은 항만과 철도, 육로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의 병참기지일 뿐 아니라 포항 오천 비행장은 미 제40 전투비행대대가 주둔하며 지상부대를 근접 지원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북한군이 형산강 이북을 점령한 후 항공지원을 담당하는 포항 오천 비행장과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포항 항만시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처치 특수임무 부대인 미군 제19연대 제2대 대가 급파돼 북한군을 몰아내고 운제산을 탈환합니다.
국군 제3사단은 육군본부의 총반격 계획에 따라 예하 부대를 형산강 남쪽 기슭에 배치하고 포항 탈환을 준비합니다. 북한군은 형산강 북쪽 제방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 후 기관총 사격과 수류탄 등으로 국군의 도하 작전을 저지하고 제방 후방에는 북한 포대를 배치합니다. 미군은 포항 근해에 전함 미주리호를 포함한 기동함대를 배치하고 함포로 북한군 진지를 포격하며 국군의 포항 탈환을 돕습니다. 형산류 부근에 배치돼 있던 제26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지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아군의 피해만 늘어나자 특공대를 보내 교량 북쪽 기슭의 기관총 토치카를 파괴하며 형산강 도하를 완료하고 의저동 동쪽에서 포항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강 기계 전투는 1950년 북한이 부산으로 진격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때 국군 제1군단이 북한군 제12사단을 경주 북방에서 완전 섬멸시킨 곳입니다. 국군은 이 승리를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안강 강동 기계지구 6.25 참전 승전 기념탑은 1950년 8월 9일 안강 강동 기계지역으로 침투해온 적 7서단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용사들의 전공을 기념하고 참전 용사들의 빛나는 공훈과 명예를 사냥하고자 세워졌습니다. (6.25) 기계 안강지구 학도이용군 전적기는 6.25 전쟁 기계 안강지구 전투에서 용감히 싸웠던 학도이용군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후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고취할 수 있도록 건립했습니다. 기계 안강지구 전투는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계와 안강, 포항 경주 북부 일원에서 국군 1군단 예하 수도사단이 북한군 유격부대인 12사단의 남재를 저지한 전투입니다. 어뢰산을 경계로 40여일간의 처절한 공방전 끝에 국군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전투에서 수많은 학도이용군이 꽃다운 나이에 사나한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괴르 정권 공산당 김일성은 남침의 기회를 엿보며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동기들을 남한 전 지역에 침투시켜 테러와 살인 방화를 일삼으며 사회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중 하나가 포항시 북부 송라면 지경리 공비 사건입니다. 1949년 11월 6일 약 100명의 북한군 유격대가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로 해상 침투하자 대한청년단원들과 영덕경찰은 신속한 작전으로 공비 30명을 사살하고 6명을 생포합니다. 무장공비 잔당들은 보현산으로 입산한 후 남로당 김달삼 부대에 합류합니다. 김달삼은 제주도 출신으로 1948년 제주 4.3 무장봉기와 연루된 인물입니다. 김달삼은 제주 4.3 무장봉기 때처럼 인민유격대를 조직해 영양과 영덕 지역에서 활동하며 인근 마을을 습격하고 양민 학살과 방화를 일삼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주민들을 학살하였기에 대한민국은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무장공비와 간첩들과 싸우면서 국가 건설에 매진합니다. 전 근대적 봉건왕조를 3대째 독재 세습하고 있는 북한의 김씨 왕조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을 말살한 채 자신들의 우상화에 빠져 지내며 지금도 적화역에 집착하며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북한의 무력 침략을 막아내고 지켜낸 선열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 유엔평화기념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한국전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